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네 번째 편으로서 사마양저 편입니다. 사마양저에서 사마는 군사를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을 사마라고 제 나라에서는 칭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어떤 그 직위명을 사용을 했는데, 이 시대는 제 나라의 거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 시대에도 살아나지만, 어떤 시족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춘추 시대 마렵에 어떤 제나라 이후에 또 다른 제나라는 어떤 전시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일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춘추 전국 시대에 한 나라가 있었지만 유방이 만든 한 나라와 이름은 같지만 시족은 다릅니다. 성이 다르고 다른 어떤 집안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국호는 같은 걸로 쓰는 그와 같은 경우가 비슷합니다. 이 양저라는 분은 전전편에도 언급한 것처럼 안영이라는 분이 재상으로 있었던 시대 제나라 경공 때 안영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사마의 직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안영이 3대에 걸쳐서 30여 년간 재상의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경공이 마지막 때 보필했던 어떤 왕의 지위에 있고요. 보필이라는 어떤 시대에 주변 나라의 어떤 침략이 또다시 제기됐고 제기되는 어떤 위험을 해결할 수 있고 대비하고자 군사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때 재상에게 문의를 하고 재상이 추천을 한 인물이 양저입니다. 양저는 성이 전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전시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제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저라는 사람은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자들과 다른 또 다른 어떤 변방에 있는 그런 어떤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연스럽게 추천돼도 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었나 봅니다. 근데 워낙 양반이 그 집안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평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관직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영에 의해서 어떤 사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위의 위치에 어떤 보임을 하지만 군사라고 하는 것을 지휘할 때는 명이 더없이 중요한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직위가 군인과 같이 성장하면서 어떤 계급의 어떤 위기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추천됐던 어떤 경우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없이 여기기도 하고 반감도 갖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양저도 그런 어떤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염려를 안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고 왜 연나라라든지 또 다른 진나라라는 나라가 제 나라를 침략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 병사가 명령에 드는지 않는지를 고민하면서 전쟁터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기 전에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게 계획된 전략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같은 상황을 만들어진 상황을 그런 어떤 좋은 결과로 변형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군령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왕에게 최초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마의 직위를 부여받은 후에 자기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가벼이 처신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주변의 어떤 부하들이 감군이라는 위치에 지명도가 있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자를 갖다가 선택해서 부여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장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떤 군 부대 내에서 작전 회의라든지 어떤 그 소통을 위한 모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약조도 받았고요. 근데 그 다음날이 돼도 이 친구가 또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음을 그 마음속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군령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지막히 이 양반이 왔는데, 늦은 이유는 자기는 이제 감군이 됐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높은 보직이고, 보직을 축하할 겸 나름대로 어떤 잔치를 열었나 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생각하면 참 한심한 게, 두 나라가 그 자기 나라를 침략을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관련된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게 높은 지휘랍시고 집안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할 정도로 한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또 그 시간을 놓쳤으니 어떤 그 장군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떤 황당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군령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퇴근하기를 기어 지난날 어제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왜 늦었나라고 했더니 그 변명조차가 아까 그 변명인 겁니다. 참 기도 안 차는 변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못 가서는 안 되겠다. 비록 왕이 그 부여한 참모, 관찰사 비슷한 어떤 감찰관, 그런 어떤 보직이라고 합니다. 부사령관이지만 그 왕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직인 것 같은데, 그 군령을 담당하는 어떤 부하에게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령하는 게 군령이 맞냐라고 했더니 베어버리는 게 맞다. 그래서 단숨에 베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배는 게 그 다음 시간에 뵌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틈에 자기가 어떤 그 위기에 빠져 있으니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길래 왕에게 사진을 보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면책되도록 요청을 하지만 그 허망하게 죽곤 합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그 군령이 세워졌고 엄격함을 군사 조직들이 이제 인식한 상태에서 조금은 조심하게 되는데, 그걸로써 이분이 그 군사 지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분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 이런 부분들은 현명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병사들과 자기가 그 군대 최고위관이지만 하급 장교도 하급 병사들의 어떤 그 생활 환경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살핀다든지, 하다못해 본인이 취하는 음식조차도 거기서 병사들 중에서 많이 먹는 병사, 적게 먹는 병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적게 먹는 병사랑 비슷하게 약으로 해서 차별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니까 그 병사들 입장에서 감동을 하는 거죠. 어떤 단순히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어떤 그 나의 위치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있구나. 그 시대는 지금과도 달리 완전히 지위가 멀어지면 정말 거의 하층민, 노예의 어떤 취급을 받는 대상들도 존재하기도 하고 계급이 엄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전쟁터에서 해준다 한다면 그 병사들은 감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병사들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비겁하지 않고 그다음에 싸움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하니까 그와 같은 어떤 군세의 사기를 그 주변에 진나라와 연나라도 듣게 되고 또 접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패퇴가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그 사기 열전이 그 한 번이라도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각각의 어떤 그 주요 인물들의 어떤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주변을 대했는지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고 어떤 결과를 본인이 만들었고 어떤 처우를 맞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마라고 하는 건 그 군사령관이 있지만 각각의 병사들에서 어떤 그 권위의식에 빠져서 지시만 한다든지 오만하게 한다든지 포악하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기나 명령 앞에서 절절매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도망가기 바쁠 뿐인데 나름대로 따뜻한 어떤 표현, 관심, 그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목적에 걸맞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해준다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처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사기 열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게 회사를 가든 아니면 어떤 사회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습에 걸맞는 행동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회사에서 졸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졸같이 행동하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어떤 그 관리자가 되겠다 아니면 경영자가 되겠다 한다면 관리자가 되겠다는 경영자가 되겠다는 게 단지 지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시가 합당해야 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단히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지시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수행이 됐다 한다면 진심으로 그것을 축하하고 인정하고 그의 어떤 그 결과로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반감을 사게 되거든요. 쉬운 예로 어떤 공을 가로챘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 밑에 대리 직원이 있는데 어떤 과장이 어떤 대리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듯 처음 해서 또 누구한테 설명해서 자기가 좋은 어떤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점수를 받았다면 그것을 온전히 대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하고 협업한 거로 해서 같이 받았다 한다면 문제는 아니지만 대리 입장에서는 대리가 자기 공이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을 때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냐죠. 그렇다 한다면 그와 같은 성과를 만든 자가 그 친구 과장 곁에 없었을 때 분명히 그는 전번에 만들어놨던 결과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싶다 한다면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맞고 자기 밑에 직원의 능력도 존중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또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야만 그 상위 조직의 어떤 관리자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자는 또 그 다시 계승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위치가 높아졌을 때 자기가 또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어떤 역량이 풍부한 자들로 넘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느 한순간에 본인이 채울 이익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 욕심을 아니면 능력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이기적인 어떤 처신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각성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경계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자, 이분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영이란 분이 3대에 걸쳐서 재상이 되어져 있고 그 재상에 의해서 사마로 부여받은 상태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서 군사로서 살아갔지만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경외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해하는 그 하찮은 그 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니까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 의해서 자기 보신이 위태롭게 되고, 위태롭게 되는 건 본인 만약에 그 쓰레기가 그의 어떤 그 직위를 명할 수 있는 자 근처에서 감언이설로 음해를 했었을 때 멀리 떨어지는 그 사람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나라 때 그 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이세 황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세 황제로 그 부여받았던 그 부터라고 하는 자는 그 황제 곁에 있던 간신들에 의해서 자살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역량도 안 되는 왕의 어떤 직위에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왕이 됨으로써 시황제가 만들었던 그 통일 중국 진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지만 간신들, 어떤 그 사회나 조직체에 어떤 이익이 되지 못하는 자의 감언이설에 휘둘리는 순간 그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은 지금 경험하는 것이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간신인지는 모르는 거죠. 간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왕이란 자가 내 곁에서 주변을 설명하는 그 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간신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간신에게 귀를 기울인 경공도 커다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후에 결국은 제나라 자체가 전시 가문에 의해서 어떤 바뀌는, 제나라는 유지되지만 그 빡 뺏기는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사한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본인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처신하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대세가 어떤 그릇되고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던 조직체가 사라지는 그런 위험을 비일비재하게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본인의 그 위치에서 나만 최선을 다하면 단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어떤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도,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이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말이 아니라 그의 표정과 그의 어떤 행동, 그리고 그가 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들이 표현하니까 단지 말로서 상대를 인정하지 말고 그의 모습과 표현과 행동, 그 다음에 결과들을 두루두루 참석해서 잘 평가해야만 본인의 결과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출중하다고 한다면 제3자에 의해서 분명히 확인되고 쓰여질 곳에 추천받아서 자기 능력이 잘 표현될 수 있던,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이런 것이 첫 번째 교훈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처신함에 있어서 대단히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걸맞는 다양한 모습 중에서 살펴야 될 것과 살피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마의 위치는 병사를 부리는 일이고, 병사를 부리는 일은 죽음과 직면할 수 있는 경우를 매 순간 경험한다 한다면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을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뭐 무조건 시키면 되지만 그래도 그 공사를 하는 목적도 맞고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공사가 아니라 전쟁. 잘못하면 내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전쟁에 패하면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인데 단지 해 말어라고 하는 어떤 단언적 얘기 가지고 주의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존중하기보다는 시기하는 자는 어디에도 있으니 그 또한 예민하게 살펴서 본인의 어떤 타고난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 고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현대에는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보직상의 죽음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역할이 제3자에게 전달될 때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음해당하는 경우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생활일 수도 있고 뭐 언론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인간,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도 좋고 플러스 주변의 어떤 각각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보다는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조차도 뻔뻔스럽게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소수지만 예민하게 그 상황을 살펴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어떤 교훈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마천의 열기 네 번째 편, 사마양저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그 다섯 번째 어떤 영상 제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